네, 자 19번 또 몇 문제 보겠습니다. (71페이지) 19번. 그림은 전기회로의 한 지점에서 조선 속 전자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 맞다. 영주, 너 오늘 5시에 딱 끝나면 되는 건가? 네. 그 뒤에 뭐 학원 간다고 그러지 않았었니, 오늘? 저요? 안 가요. 아, 아니었나? 알았어요. 자, 19번. 전기회로의 한 지점에서 조선 속 전자 운동 모습. A, B가 각각 전지의 어떤 극인지를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왼쪽만 그릴게요. 전구가 이렇게 달려 있고, 전지가 이렇게 있고, 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A, 이쪽이 B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여기 C 지점에 이쪽을 기역이라고 했고 이쪽을 니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옆에 그림은 이제 복잡해서 안 그릴 건데, 그림을 봤더니 그 조그만 파란색 알갱이들이 그 빨간색 큰 알갱이를 뚫고서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찾았지? 거기 전자라고도 써있네. 한글 맨 위에 전자라고. 그럼 이쪽 그림을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안에서 그게 이제 어디냐면 여기 요 모습이래.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요. 이 방향이네. 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자,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A, B가 각각 전지의 어떤 극을 쓰고, 자, A, B 극 얘기해 봅시다. 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B는 무슨 극일까? 플러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플러스. 그렇지. 전자는 마이너스 애들이야.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이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1번은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극입니다. 그 까닭은 전자가 들어가는 곳이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라고 쓰면 되죠. 다음 2번, 괄호 2번. C에서의 전류 방향을 쓰래. 자, 전류 방향. 자, 기역과 니은에서 이쪽 방향이 전자 방향이야. 자, 이게 전자의 이동 방향이란 말이야. 이쪽 방향. 근데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잖아요. 그래서 답은 기역. 이게 전류 방향이야. 전류 방향은 기역입니다. 그래서 그 까닭은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죠. 됐고요. 20번 문제 봅시다.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 문제네. 20번 문제. 그지? 자, 그래프가 하나 있고 A, B가 있는데 빨간색이 A, 파란색이 B. 자, 눈금이 맞는 게 뭐가 있냐? 2가 맞네.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눈금 맞는 점만 보면 되고, 세로축이 전류네요. 암페어. 가로축이 볼트겠죠. 전압 되어 있어요. 자, 1번 문제. 니크롬선 A와 B의 저항을 각각 구하세요. 자, 저항. V는 I, R. R과 R의 저항은 I분의 V. 전류분의 전압. 자, A 입장 봅시다. A 입장에서 보면 전류 3, 전압 2, 3분의 2. 그래서 저항이 3분의 2 ohm이 A의 저항이고, B 봅시다. B 전류분의 전압 1분의 2 ohm이 B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니크롬선 A는 3분의 2 ohm, B는 2 ohm. 자, 2번 문제. 니크롬선 A와 B 중 길이가 더 긴 니크롬선은 길? 자, 20번에 이거 중요합니다. 맨 위에, 요건 좀, 요거 바뀔 가능성은 없는데, 맨 위에 재질과 굵기가 같대. 재질 같고, 굵기 같고. 자, 재질이 같다는 뜻은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마다 성질이 다 달라. 예를 들어서 이런 플라스틱은 전기가 잘 안 통하고 전류가 잘 안 흐르고 금속은 잘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 없이 재질 똑같다. 굵기. 어떤 이 도선의 단면에 굵기가 굵을수록 전류가 가는 길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지지. 이렇게 가늘수록 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저항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도 상관없다. 굵기 똑같더라. 그러면 이 저항의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결국 길이 때문에 생기겠지. 길이는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저항이 누가 더 세요? B가 더 세죠. 저항이 3분의 2보다 2가 더 큰 값이잖아. 그럼 길이는 B가 더 훨씬 길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B는 길이가 깁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 다시 2번. A와 B 중 길이가 더 긴 니크롬선 무엇인지 쓰시고, 답은 B 쓰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되겠죠. 답이에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자, 21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연결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다 무슨 연결입니까? 병렬 연결이죠. 이렇게 병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 방법을 사용하는 까닭을 한 가지 서술화 세우는데 뭐 병렬 연결의 장점 한번 봅시다. 왜 집은 다 병렬 연결을 하는 것인가? 집 가전제품들은 병렬 연결하면 스위치를, 예를 들어서 이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옆방이나 냉장고나 아무 관련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각 제품마다 스위치로 켜고 끌 수 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각 제품마다 스위치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제품마다 동일한 전압을 걸어줄 수 있다. 각 제품마다 동일한 전압을 걸어주니까 동일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제품이랑 전혀 상관없이 각자의 제품들이 잘 알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작 산탄의 1번 봅시다. 그림은 어떤 전기회로에 전류가 연결했을 때 전류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전류부터 좀 읽어볼게. 맨 꽂혀 있는 거 보니까 500mA에 꽂혀 있으니까 500mA의 눈금을 읽어보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눈금이 나와 있어요. 0.00000 해가지고 500 이쪽 끝에가 밀리암페어. 그리고 여기 밑에도 숫자가 막 써 있고 5.0A, 5.0, 5.0이 5지, 5.0A. 야, 그런데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숫자들을 가리켜야 되는데, 야, 바늘이 끝까지 가버렸어. 한계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먼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내가 지금 500mA에 연결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윗줄을 읽어야 돼. 윗줄 0, 100mA, 200mA, 300mA, 400mA, 500mA까지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본 거야. 근데 지금 이 바늘이 그 범위를 넘어가 버렸어요. 끝에 이제 기계 끝에 딱 걸려버린 거야. 그 말은 내가 측정하는 그런 전류의 범위가 0에서 500mA 사이가 아닌 훨씬 더 큰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훨씬 더 큰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선을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빼고요. 여기 5A짜리지? 아이고, 5A짜리지? 5A 여기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서 여기다 연결하면요, 이 바늘이 다시 돌아가서 적당하게 어느 값을 가리키겠지. 대신 이제 5A 연결했으니까 밑에 줄에서 숫자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 1번.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로 옳은 것은? 옳은 건 뭡니까? 요거요. 요거 빼고 여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답이 몇 번이에요, 그러면? 답이 3번이에요. 이건 뭐, 실력 탄탄 문제도 아닌 것 같죠? 간단합니다. 올려서. 자, 이제 똑같은 문제나 비슷한 문제 하나 또 풀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똑같은 문제인데, 자, 5A 이렇게 연결했어.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다고. 5A 연결했는데, 바늘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0이야 0. 이게 쓱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딱 했더니 바늘이 요 정도 올라가고 쬐끔 올라왔어 쬐끔. 티도 안 나. 움직였어. 살짝 움직였는데 뭐 조금 올라가다 만 것 같아.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된 것이냐. 너무 큰 데 연결했다는 뜻이야. 그럼 또 이거 빼고 이거보다 한 단계 작은 데 연결을 하면요. 이제 얘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그러면 100mA, 200mA, 200mA 이렇게 글씨 위에 있는 거에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눈금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인가 잘 봐두세요. 자, 2번 문제 보자. 저항이 2옴, 6옴인 전구를 각각 직렬과 병렬로 연결하고 24V의 전압을 걸어준 것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거를 올라보세요. 그림을 좀 그려. 이거 지울게. 이거 쓸데없는 거니까. 자, 먼저 회로 분석을 좀 이것도 싹 해보고 보기를 볼게요. 자, 24V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구와 이 전구가 저항이 좀 달라.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달라.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다는 뜻이지. 얘보다 3배 지나가기 힘들어. 그럼 24V의 힘을 갖고 출발했지만 이 전구와 이 전구의 24V의 힘을 적당하게 나눠서 쓸 거야. 그럼 당연히 어느 쪽에 더 많이 나눠야겠어. 이쪽에 더 많이 써야겠지. 자, 힘을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나누자고. 24의 1대 3의 비례배분을 생각하자. 그러면 이쪽에는 24의 1대 3, 1대 3, 1 더하기 3, 4분의 1, 4분의 1, 6, 4, 24, 6V만큼 여기다가 힘을 쓰고요. 24에서 6을 뺀 18V만큼 여기다 힘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6V, 18V, 1대 3 딱 나오죠, 비율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24를 1대 3으로 나눈 거야,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전압과 저항과 전압을 알고 있으니 전류가 계산이 돼. 전류는 어떻게 계산되니? 저항분의 전압이지. 저항분의 전압 2분의 6, 3A가 흐르고요. 여긴 계산도 하지 마세요. 왜냐? 여긴 전류가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도 3A겠지 뭐. 아니면 계산하든지 6분의 18, 3 이렇게 나오잖아. 자, 분석 끝났고 이거 봅시다. 자, 그래서 24V로 나오는데 길이 갈려. 그런데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해. 그러니까 위에도 24V, 아래도 24V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서는 전류 값이다. 6분의 24, 6, 4, 14, 4A. 위에서는 2분의 24, 12A. 자, 그래서 이렇게 각 회로 분석, 모든 저항마다 몇 볼트, 몇 암페어냐 다 계산이 끝났어. 자, 1번 보자. 보기 1번. 전체 저항은, 전체 저항을 구하래요. 전체 저항이라고 합시다. 직렬 연결은 전체 저항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두 개 더하면 끝이에요. 2옴, 6옴. 2 더하기 6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답은 8옴. 자, 이거 전체 저항 구합시다. 자, 얘는 병렬 연결은 전체 저항 자체를 그냥 구할 수는 없고 전체 저항분의 1 역수를 구합니다. 그럼 또 나머지 저항들도 역수들의 합이야. 2옴분의 1,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래서 역수들의 합으로 역수가 구해지는 거다. 그럼 여기는 6분의 3이죠? 그럼 6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4가 되겠지? 6분의 4. 약분하면 얼마죠? 3분의 2가 나오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할 전체 저항은 다시 역수로 뒤집어서 2분의 3옴. 즉 1.5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시 볼게요. 전체 저항은 나가 가보다 크다. 틀렸네요. 가가 크죠.
이게 가 그림이잖아. 가가 8옴이고 얘는 1.5옴이니까 훨씬 커요, 가가. 1번 틀렸고, 2번. 가에서는 저항이 작을수록 큰 전압이 걸린다. 가에서는 저항이 작을수록 큰 전압이 아니라 작은 전압이 걸리지. 저항이 클수록 큰 전압 걸립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나에서 2옴인 나에서 2옴인 전구에 6옴인 전구보다 센 전류가 흐른다? 센 전류 흐르네요. 12A 흐르잖아. 여긴 4A 흐르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가에서 2옴인 전구에는 6옴인 전구보다 작은 전류가 흐른다? 전류 똑같아요. 길이 하나인데 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나에서 6옴인 전구를 제거하면 전체적인 나에서 6옴인 전구를 제거하면 전구를 하나 제거했다는 뜻은 길을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길이 지나는 길이 이렇게 두꺼웠는데 아예 반 이렇게 없애버렸어. 저항을 없애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길이 작아졌으니 오히려 저항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이 커진다가 맞죠. 답이 그래서 3번, 5번 두 개가 맞습니다. 2번 같은 거는 좋은 보기죠. 3번은 풀었을 것이야, 어제. 그지? 넘어갑시다. 자, 83쪽. 자, 83쪽이 이제 숙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숙제로 주려고 했는데 오늘 어차피 앞부분을 여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풀어봅시다. 자, 근데 뭐 선생님이 풀겠어? 영주 네가 풀어야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잘해보세요,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충실하게, 착실하게 공부를 좀 잘 해놔야 됩니다. 1번, 83페이지. (1번) 보자. 자, 그림은 두물체 AB를 마찰하기 전과 후에 전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마찰 후 두물체 AB가 지는 전하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A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파란색 알갱이 마이너스 전자가 B로 많이 넘어갔네. 자, 그러면 A는 어떤 전기를 띌까, 이젠? 플러스. 그렇지. B는 마이너스를 더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지. 오케이. 답이 몇 번이니? 2번. 오케이. 답이 2번. 자, 2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대전된 네물체를 날씨에 매달아 놓은 것이다. A, D 중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 거를 찾아보래요. 이거는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하네. 풀어봐. 선생님 그림 동안에. 자, 영주가 답 몇 번이겠니? 1번. 1번 맞습니다. 그림을 그렸으니 그냥 한번 볼게요. 만약에 A가 플러스라면 B는 서로 멀어지는 거 보니 같은 전기겠지? B 플러스. B와 C가 붙어 있는 거 보니 다른 전기일 거야. C가 마이너스. C와 D가 멀어진 거 보니 같은 전기겠지? 마이너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전기여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렇게 바뀔 테니까. 따라서 서로 같은 전기는 A, B가 서로 같은 전기, C, D가 서로 같은 전기겠지.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잘했어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A 부분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B에 있던 전자들이 A 쪽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네. 오케이. 2번. A 부분 마이너스 전화 띈다. 맞아? 네. 3번. B 부분 플러스 전화? 맞아요. 오케이. 사실 2번하고 보기 3번은 뭐 같은 보기죠. 2번이 맞으면 3번도 맞고 2번이 틀리면 3번도 틀리겠지. 4번. 대전체와 금속막대 사이에 인력 작용해? 맞아요. 다 맞네요. 답이 5번이겠지. 5번 틀렸습니다. 5번 볼게요. 금속막대 내부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과 플러스 전하의 양이 달라지진 않지. 금속막대 내부 전체를 보면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만 했을 뿐이지 그냥 이 막대기 전체에서 보면 양은 여전히 똑같아. 답이 5번입니다. 잘했고요. 4번 문제. 그림과 같이 플러스나 대전 플라스틱 자를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막대에 가까이 한 후 대전된 고무품.
아니, 이거, 야, 앞부분은 영주 잘하지. 회로나 보자, 회로나. 아니, 근데 이거, 회로가 저기 또 있네. 아니야, 이거 다 보고 끝냅시다, 그냥. 괜히 또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면 헷갈리니까. 아이고, 잠깐, 좀 앉아야겠어. 자, 4번 문제. 그림과 같이 플러스 전으로 대전된 플라스틱 자를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막대에 가까이 한 후 대전된 고무풍선을 알루미늄 막대의 다른 한쪽 가까이 왔더니 고무풍선이 멀어졌다. 이때 알루미늄 막대 A 부분과 고무풍선에 띄고 있는 전하를 각각 쓰래요.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쓰라는 얘기야.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B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A는 플러스일 것 같아, 마이너스일 것 같아? 플러스. 오케이. B는? 마이너스. 잘해요. 잘했어요. 그러면 결국 고무풍선이 띄고 있는 전하, 고무풍선 전하는? 플러스. 그렇지. A가 플러스인데 고무풍선이 밀려난 거 보니까 같은 전기겠구나. 풍선도 플러스. 자, 5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박 굴을 실에 매단 후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왔다. 이러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몇 번입니까? 3번. 3번이에요. 잘하네요. 6번도 이것도 뭐 말로 설명하기 그렇잖아. 한번 해봐. 답을 뭐 왜 두 개 고르래 또? 1번, 5번. 잘했습니다. 자, 7번까지, 7번, 8번, 9번까지는 한번 영주가 한번 또 해봅시다. 자, 7번. 도선 내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여기서 이것부터 먼저 말해보세요. 기억이 뭐예요? 이 그림의 기억? 혼자의 오케이. 니은은? 존재. 그렇지. 선생님,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야? 답은 골라봐. 4번. 맞아요. 4번이에요. 잘하네요. 자, 8번. 오른쪽 그림은 전기로 연결된 전류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 볼게. 최대 500mA까지 측정할 수 있다. 맞아? 아니야. 최대 몇 암페어까지 측정할 수 있어? 5번. 그렇지. 오, 좋았어. 5암페어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2번. 현재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3암페어다. 눈금 한번 읽어보시고요. 3암페어 맞니? 네. 오, 좋았어. 답이 3번이네. 아, 답이 2번이네, 그럼. 3번, 보기 3번. 중요하니까 보기 3번 좀 봅시다. 회로에 연결할 때 병렬로 연결한다. 자, 전류계는 회로에, 자, 책 보지 말고 얘기해봐. 화면 보고 얘기해봐.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하니, 병렬 연결하니? 여기 소의 복수가 작아.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 전류계는 직렬. 전류계는 직렬 연결합니다. 반대로 전 앞계는 무슨 연결? 병렬 연결해요. 그래서 전류계가 직렬, 전압계가 병렬 외워놔야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4번, 보기 4번, 보기 4번.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를 바꿔 연결하면 바늘이 오른쪽 끝을 가리킨다. 맞을까? 그렇지, 틀렸지. 자, 바늘이 이제 화면 지금 영주가 보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있다가 눈금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5A 이렇게 써 있잖아. 5A. 그 이렇게 있다가 스위치를 딱 키면 그러니까 전설 연결하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딘가를 가리켜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작은 값에 연결했다 하면 이게 팅 아까 넘어가는 것도 받고 너무 큰 값에 연결했다 하면 이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이런 것도 받고 어쨌든 방향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내가 연결했더니 거꾸로 안 돼. 여기서 거꾸로 왔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거꾸로 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빼서 이렇게 바꿔 껴야 돼.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9번 봅시다. 9번 문제. 전류전압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기억번.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같습니까? 유치원 문제죠? 다르죠? 니은 저항은 전하의 흐름을 도와주는 정도를 말해? 그렇지.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야.
틀렸고, 디귿번. 전류가 흐를 때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나와서 플러스로 이동합니까? 네. 맞아.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이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자, 리을 번. 전압이 일정할 때 도선의 굵기가 얇아지면 전류의 세기는 작아집니까? 네. 그렇지. 저항의 굵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야. 막는 힘이 세진다는 얘기야. 막는 힘이 세지니까 지나가는 전류가 많이 못 지나갑니다. 조금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자, 10번 문제 봅시다. 니크론선 가와 나의 저항을 구합시다. 사실 이 10번 같은 문제 오늘 많이 했어. 한 4문제인가 푼 것 같은데요, 벌써. 자, 10번. 가 저항, 나 저항 구해보세요. 구해서 선생님한테 말을 좀 해보세요. 가는 몇 옴입니까? 0.5. 그렇지. 0.5옴. 나는 1. 어? 1. 1옴. 그치? 1옴. 잘했습니다. 11번. 위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번.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을 나타낸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이거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얘기하지? 저항. 오케이. 저항분의 1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했던 문제 계속 반복이야. 니은번. 가에 9V 전압을 걸면 18A의 전류가 흐른다. 가가 아까 몇 옴이었냐? 0.5. 그러니까 0.5옴에 9V. 9V를 걸면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V는 IR 계속 생각해 보는 거야. I는 뭐지? R분의 V지. R이 얼마야? 0.5. 0.5분의 9. 따라서 18A 맞죠? 니은 맞네요. 디귿번. 가와 나의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는 가, 나, 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길이는 누가 더 길어요? 그러면 저항이 나가 더 큰 거 보니까 나가 길이가 더 길겠지? 단면적이 같다면. 그렇지.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 저항이 같을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니? 네.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 그냥 아는 대로만 설명해봐.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지? 어떻게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 비례한다고 네가 알 수 있어? 그렇지. 공식에서 말해주고 있잖아.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전압은 비례하잖아요.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잖아요. 공식에서 이렇게 써있잖아, 공식에. 됐고요. 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12번 봅시다. 동일한 두 저항을 다른 방법으로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저항을 가와 같이 연결하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까? 저항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효과, 즉 저항이 증가하는 효과야. 이런 게 나타납니까? 네. 그렇지. 직렬 연결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를 잘라서 그냥 이렇게 나란하게 늘어놓은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합쳐놓으면 그냥 원래부터 긴 저항이었던 거야. 긴 저항. 그래서 저항의 길이가 길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계속 나란하게 연결할수록 계속 저항은 커지는 거지. 자, 1번 맞고요. 2번. 저항을 나와 같이 연결하면 저항의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까?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 자, 이런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다고요. 그럼 이 저항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단면적이 요거 하나였는데 두 개로 이렇게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이렇게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저항이 떨어지는 겁니다. 병렬 연결하면 저항이 떨어져. 그래서 저항이 작아져 오히려. 왜 그러냐?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그래. 그래서 2번이 맞아. 보기 2번. 병렬 연결을 하면 저항의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3번. 전압이 같을 때 전기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에이. 자, 이렇게 있고요. 똑같은 저항이죠. R 다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기 3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압이 같을 때 전기율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어. 전체 전류. 그럼 여기서도 이 두 개의 저항을 그냥 하나인 저항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저항 두 개를 연결했으니까 저항이 커질 거야. 저항이 커지겠지. 이렇게 하나짜리 저항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두 개를 뭉치면 저항 하나짜리 생각하면 되는데, 병렬 연결은 두 개를 병렬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지지.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는 이런 회로를 생각해 보면 될 거야. 자, 이게 두 개를 합쳤을 때 전체 저항, 두 개를 합쳤을 때 전체 저항에 대한 그림이야. 전압이 일정하대. 전압이 일정하니까 여기 이 전지가 밀어내는 힘은 일정한 거야. 일 좀 하라고 밀어내는 힘은 일정해. 근데 막는 힘이 훨씬 세. 막는 힘이 좀 약해.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가 아주 세게 잘 흐를 수 있어. 막는 힘이 없으니까 애들이 막 후루룩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게 막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조금씩 이동한단 말이야. 질질질질 이동해. 질질질질. 수도꼭지 같은 거 손으로 막 끝에 막 막아봐. 저항을 네가 막 줘봐. 그럼 물이 막 조금밖에 찔찔찔찔 샌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막지 않고 냅두면 물이 막 콸콸콸콸 잘 셀 수 있지. 그래서 병렬 연결이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가 가보다 큽니다. 이 그림이 더 크죠. 전류는 이게 더 많이 흘러요. 자, 4번 보자. 보기 4번. 멀티탭은 나와 같은 방법입니까? 자, 멀티탭이 뭔지 알지? 이렇게 코드, 아이고, 돼지코, 코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선이 있어서, 이렇게 코드 덮어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자, 이게 멀티탭인데, 이런 멀티탭의 구조가 다 직렬이겠냐, 병렬이겠냐 하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가전제품이잖아. 가전 집에서 쓰는 거잖아. 다 병렬이야. 그래서 보기 4번, 멀티탭은 나와 같은 방법이다. 맞습니다. 나와 같은 병렬 방법이에요. 5번, 나와 같이 연결하면, 얘 병렬 연결하면 저항이 많을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하는 것도 맞지요. 답이 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봅시다. 표는 회로 연결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니크롬선의 저항의 크기와 가에 들어갈 전류의 세기를 올리켜 작지은 것은. 근데 지금 이 표에 전압전류를 몇 가지를 줬냐면 5가지를 줬어. 5가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적당한 거 하나만 잡아가지고 저항 구해봐. 저항은 안 바뀌니까. 두 번째 거. 표의 두 번째 거. 전압 5V, 전류 1A짜리로 계산해봐. 자, 그러면 얘는 몇 옴짜리 저항이니? 그렇지. 정답이에요. 5옴짜리 저항입니다. 자, 이제 5옴 가지고 그 가를 구합시다. 7.5V일 때 몇 암페어가 흘러야 5옴이 되겠느냐고. 자, 몇 암페어? 1.5. 그렇지. 답은 5번이에요. 잘했습니다. VIR로 그런 식으로 계산만 하면 돼. 1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저항이 2옴인 전구 두 개를 6V인 전지에 병렬로 연결했다. 자, 병렬 연결했어. 그럼 위에 전구, 아래 전구, 전류 전압 중에서 뭐가 일정하지? 그렇지.
그럼 위에 전구 몇 볼트? 6볼트. 아래 전구는? 6볼트. 그렇지. 위에도 6볼트, 아래도 6볼트. 위에 2옴의 6볼트, 아래도 2옴의 6볼트. 그럼 전류도 계산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기 1번 볼게요.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3V 틀렸어요. 6V입니다. 2번. ABC 세 지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같아요? 네. 아니죠. A, B, C에서 전류가 같은 데가 있어. B와 C는 전류가 같아. B와 C는 전류가 왜 같지? 저항과 전압이 같아서 그래. 저항도 2옴, 2옴으로 같고 전압도 6V, 6V로 같잖아. 그럼 전류도 같겠지. 자, 3번. 전구 하나가 꺼지면 나머지 전구는 밝아진다. 맞아요? 아니요. 그렇죠. 만약에 밑에 전구가 꺼졌어. 그럼 위에 전구는 밝기가 어떻게 돼? 똑같이. 그렇지. 똑같습니다. 오늘 배운 게 아주 그냥 잘하고 있네요. 4번.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구의 밝기는 어두워집니까? 이제 이 전구를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데 이 병렬을 빼서 직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한 길로. 그러면 그 병렬보다 밝기는 어떻게 되겠냐고. 어두워집니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보다 빼서 직렬로 연결하는 순간 얘네들이 저항이잖아. 저항이 증가한 거야. 전체 회로에서 저항이 증가한 거야. 저항이 증가하니까 전체 회로를 흘러다니는 전류가 적어져. 전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불빛이 어두워지는 거야. 전압도 달라져. 전압도 병렬 연결 때보다 반으로 줍니다. 전압도 줄죠. 그 다음에 전류도 줄죠. 그래서 어두워집니다. 4번은 맞네요. 그래서 보기 4번은. 자, 5번 볼게요. 전구 하나를 추가로 병렬로 연결하면 전구의 밝기는 어두워진다. 아니요. 전압과 저항이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밝기는 똑같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밝기의 전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대신 전지가 빨리 소모가 될 거야. 전지는 이제 빨리 끝나고 닳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자, 영주야 15번 답 불러주세요. 몇 번입니까? 많이 했네요. 15번. 정답이에요. 3번. 자, 86페이지에 19번부터 23번까지가 이번 시험범위네요. 그거 풀고 오늘 끝내봅시다. 딱 시간 맞을 것 같네. 19번 봅시다. 자, 그림은 빨대를 털가죽에 문지른 후 털가죽을 빨대에 가까이 하는 모습이다. 야, 이거 대전열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전열 외우라고 하셨니? 아니요. 그래? 그럼 대전열을 안 외우라고 했으면 저긴가? 시험에 안 나올려나? 그러니까 줄래나? 시험 문제에 주시려나? 어딨지? 그 영주 선생님한테 그 복사해 준 거 작년 기출문제 있잖아. 그거 다 봐봤니? 네. 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 없던데? 다 풀만 하던데? 그지 않았어? 어려운 거 있었어? 저는 100점 맞아야지. 100점 맞아 봅시다. 자, 이거 그냥 학교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할 말은 없는데 우리도 배웠으니까 해봅시다. 순서가 뭐죠? 털가죽, 유, 명, 나, 고, 풀, 에 이렇게 되어 있죠? 털가죽, 유리, 명주, 뭐죠? 이거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버나이트 막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털가죽 쪽은 이쪽은 전자를 잃기 쉬운 애니, 얻기 쉬운 애니? 잃기 쉬운 애야.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는 플러스로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로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되기 쉬운 애, 이쪽이 마이너스 되기 쉬운 애입니다. 오케이. 뭐 그런 거고요. 자, 1번. 19번에 1번. 털가죽을 빨대 가까이 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어떤 변화가 생겼냐? 아니, 19번 문제를 좀 읽고 다시. 빨대를 털가죽에 문질렀대. 일단 문질렀대. 빨대가 플라스틱이죠? 여기 두 개를 문질렀대.
그럼 털가죽은 플러스, 플라스틱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보기 1번 읽어볼게요. 문제 1번 읽어볼게요. 괄호 1번. 털가죽을 빨대 가까이 할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플러스로 대전된 털가죽을 마이너스로 대전된 빨대 가까이 될 거니까 서로 끌리겠죠. 인력이 작용될 겁니다. 인력. 그래서 빨대가 끌려올 겁니다. 2번. 1과 같은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고 플라스틱은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되어서가 답이죠. 간단하고요. 자, 20번 문제. 그림은 전체가 마이너스 대전된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모습이랍니다. 가나에서 금속박의 변화를 서술하래요. 자, 자, 일단 기본은 마이너스로, 전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대. 이 금속판, 이 금속박 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거래, 지금. 다 마이너스로. 따라서 금속박도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야.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 내가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를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에서는 이 금속박이 어떻게 되지? 오케이, 맞아요. 여기 전자가 이렇게 좀 많이 있었는데 플러스가 이렇게 오니까 이 플러스가 구경 가려고 얘들까지 몇 마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좀 적어지는 거야. 마이너스가 적어지니까 이렇게 전부 다 오므라들게 돼. 오케이, 오므라든다. 나에서는 이제는 마이너스로 대전대를 가니까 이거 실어서 위에 있는 애들까지도 더 내려옵니다. 그럼 더 벌어지죠. 안 그래도 벌어졌는데 더 벌어지는 거야, 나에서는. 됐습니다. 자, 21번. 자, 1번 몇 볼트 읽어보란 문제네요. 21번에 1번 몇 볼트입니까? 정답입니다. 12.5. 10과 15의 딱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12.5V. 자, 2번. 전압계 마이너스 단자를 30V로 바꿔 연결하면 전압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있는 바늘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왼쪽으로 조금 돌아올 겁니다. 더 15V가 아니라 더 큰 볼트에 내가 연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방향은 바뀌는지 왼쪽으로 이동한다가 답이고요. 뭐 그 이유까지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거는. 자, 22번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저항 AB를 연결한 후 전압을 점점 크게 하여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을 때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았다. 아유, 야, 이거 저항 구하는 거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네요. 자, 일단 저항 AB 구해보세요. 구하면 얘기해. 자, A는 3옴입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B는 6옴이네요. 오케이. 어우, 문제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2번. 저항 A에 6V 걸렸대. A에 6V 걸렸대. 야, 그럼 B는 몇 V 걸릴까? 6V. 그렇지.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걸릴 때, B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구하고, 끝이네요. 이것만 보면 끝이네. 6V. 그 이유는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가 답이죠. 자, 23번 마지막.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전구 A와 B를 같은 전압의 회로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연결하였다. 1번. 가 회로에서 전구 A의 필라멘트가 끊어졌을 때, 필라멘트가 뭐냐면 전구 안에 들어있는 전선이야. 자, 필라멘트가 자, 전구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에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면 요게 이제 밖에 있는데 요게 금속이야. 그래서 금속에 연결돼서 속에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전선이 나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게 전선이 이렇게 연결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요게 꼬불꼬불한 요게 필라멘트야. 그 필라멘트가 끊어졌다라는 뜻은 여기가 이렇게 전선이 끊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끊어진 게 만약에 A가 끊어졌다. 그럼 전선이 끊어진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전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구 B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구 B도 불이 꺼집니다. 왜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가 끊어먹어가지고. 그래서 B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불이 꺼진다가 답이죠. 자, 2번. 나회로에서 전구 A의 필라멘트가 끊어졌을 때 전구 B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재활용. 에이씨, 재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림을 전구. 근데 문제에서 전구 A의 필라멘트가 끊어졌대. 여기 가는 길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전자가 다 밑에 쪽으로만 이렇게 갑니다. 밑에 쪽으로만. 그럴 때 이 B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불이 안 꺼져요.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잘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 전압도 안 변하고요. 저항도 안 변하고요. 전구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전류도 아무것도 안 변해서 그대로 불은 켜져 있습니다. 밝기도 안 변해요. 그래서 그대로 켜져 있다가 답이에요. 전류의 색이 변화? 전류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이제 본문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 풀어봤어. 틀린 문제까지도 싹 다 풀어봤고요. 이제 시험 대비 문제 넘어가서 자, 3페이지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일 텐데 그 시험 대비 문제 3페이지부터가 풀어봤을 텐데 몇 페이지까지 풀려있니 지금? 8쪽까지. 8쪽? 그거밖에 안 풀었어? 거기 26쪽까지가 숙제예요. 아, 숙제가? 그래요. 일단 그 숙제 하시고, 숙제하고 그거를 그럼 금요일날 수업 시간에 봅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 네. 뭐?